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엔비디아 종목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엔비디아 종목이 잘 올라갔죠. 어우, 씨, 뭐야. 진짜 잘 올라가네. 추세로 봤을 때도. 네, 살짝 좀 깨진 건 있긴 있네요. 여기서 살짝 눌린 건 있었네. 그러다가 여기서 약간 나름대로 이제 플래그 패턴 한번 줬죠. 그래서 한번 크게 흔들어댔다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신고가 지금 149.77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 살짝 조정받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내려온 게 저가로 140.08달러죠. 140. 140.08달러. 내려오면서 좀 지지했죠. 거래량 좀 들어오고. 네, 추세로 한번 봅시다. 올라갔다가 추세는 뭐 크게 빠진 건 아니고 다만 여서 단기 고점에서 올라갔다가 조정 받은 거고. 그리고 어차피 또 내려오면 다 지지 라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다 지지 라인 자리라서 걸리면 또 130달러에서도 걸리고 그렇죠. 네, 여하튼간에 뭐 좀 조정받긴 받고 있습니다. 요새 그 미국 증시도 약간 네, 조정받고 있고 캔들은 셋비랑 롱바디 블랙 캔들 나왔고요. 좀 약하다는 거죠. 요 자리에서 좀 횡보하다가 좀 빠진 자리. 하지만 네, 약간 좀 밑꼬리 잡아줬고 그리고 거래량도 좀 들어왔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모멘텀 관점에서 엔비디아 그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살짝 좀 봅시다. 기술적 관점에서. 공매도 비중이 살짝 증가한 거 있네요. 네, 평상시에 한 3% 정도에서 움직였는데 6.01이네. 공매도가 지금 약간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근데 제가 미성한 잔고를 좀 살펴봤는데 청산 소율이 1.11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공매도가 좀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약간 좀 눌림목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곧 있으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죠. 지금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 회계년도. 네, 2024년 11월 20일 11월 20일에는 언제야? 네, 수요일이죠. 장 마감 후 발표 예정이 엔비디아의 2024년 회계년도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다. 뭐 월가의 그 애널리스트는 다양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전망. 엔비디아는 3분기 주당 순이익 EPS를 0.74달러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332억 달러의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멘텀 관점에서 해외 종목 엔비디아 분석하는 거, 다음 시간에는 가치평가 재무제표의 실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게요. 네, 이번 시간에 그냥 간략하게 좀 볼게요. 다른 이야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주당 순이익이 0.74달러고 지금 컨센서스가 그리고 332억 달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네, 이전 분기가 300억 달러잖아요. 그리고 EPS가 네, 0.6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 분기보다 높게 나온다는 거겠죠? 높게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면 뭐 지금 엔비디아가 살짝 조정받고 있으니까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반등해서.
물론 이제 또 시장의 반응도 있고 가이던스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전 분기에 2분기보다는 좀 좋은 결과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우선 뭐 전년 동기 대비로 이야기한다면 엄청난 성장률이긴 하죠. 뭐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60%를 깔고 가거든요. 이 회사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3% 성장률에 해당하며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부문은 이번 분기에 29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00% 증가한 수치입니다. 게임 부문 매출은 30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결과입니다. 우선은 이제 요 기본적인 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것은 이제 조만간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거니까 좀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망을 해보려고. 약간 그래도 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그 캔들도 좀 빠지고 있어서 만약에 저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뭐 뭔가 이제 목표치를 높게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물론 이제 뭐 전망치도 있고 이것저것 또 따져 볼 것도 있긴 있지만 현재 이런 수준이라면 좀 높은 편이긴 하죠. 낮진 않죠. 높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어요. 요 전망에 대해서는 뭐 이번 시간에 요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했던 거고 나머지는 약간 그 부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전망을 통해 가지고 더 자세한 것을 좀 영업이익도 추정해 보고 순이익도 추정해 봤거든요. 뭐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 실적 가치 평가할 때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럼 약간 좀 부가적으로 더 이야기해 볼까요? 네,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 데이터 센터 부문 성장의 중요성.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부문은 AI 관련 수요 증가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AI 모델 훈련 및 실행에 필요한 고성능 GPU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센터 매출은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웰과 하퍼와 같은 고성능 칩의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매출 성장을 더욱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엔비디아의 미래 전망. 엔비디아는 4분기 가이던스로 370억 달러의 매출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70억 달러를 제시할 것 같다. 오씨. 매출로? 근데 매출은 떨어지지가 않네요. 그쵸? 이거 보시게 되면 2분기 때 매출이 300억 달러, 다시 332억 달러, 370억 달러, 4분기. 와우.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회사가 이렇게 뭐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잘 받아가지고 매출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어느 순간 요 시장의 수요가 좀 떨어지게 되면 매출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제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삐를 느끼긴 하겠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300억 달러, 332억 달러. 이건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컨센서스하고 뭐 가이던스 이렇게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죠. 추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추정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하튼간에 현재 나와 있는 요 동가치 TV 블로그 자료에 의한다면은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AI 열풍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했던 사례처럼 이번에도 시장 기대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를 기반으로 한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뭐 요때 좀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요때 당시에 크게 좀 하락했고 근데 하락했다가 또 지지라인에서 걸렸어요. 걸린 다음에 다시 상승 삼각형 패턴 만들어주면서 올라왔죠. 그러면서 신고가를 좀 때려준 거고요. 신고가들 해주면서 지금은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추세를 보게 되면 이쪽 추세선까지도 내려오지 않았죠. 당연히 여기는 아니겠죠.
지금 이쪽 추세선에서 첫 번째 추세선에서 걸려 있는 거래 가지고 그리고 지지 라인이라서 그리고 거래량도 살짝 들어온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큰 거래량은 빠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조심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하튼간에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이야기해보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과 모멘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반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더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및 하퍼 칩 생산 계획 CEO 젠슨 왕은 블랙웰 칩의 생산이 4분기에 본격화되며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시가 되는 것은 1, 2분기 내년이라고 좀 알고 있어요. 4분기부터 생산해가지고 또한 하퍼의 칩도 지속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매출 기여가 예상된다. 뭐 하퍼하고 블랙웰이 있는데 하퍼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랙웰은 이제 다음에 판매될 제품이라고 차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엔비디아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중 갈등 및 관세 문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글로벌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엔비디아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요 생산 파트너인 TSMC가 대만에 위치해 있어 대만산 칩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엔비디아의 생산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마진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객들에게 가격 인상을 전가할 경우 수요 감소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진짜. 이 관세 부과로 인해 가지고 생산 비용이 좀 증가하는 부분. 그래가지고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 가격이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관세 부분도 약간 좀 고려 대상이네요. 하지만 뭐 펀더멘탈로 본다고 한다면 뭐 엔비디아 펀더멘탈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뭐 데이터에 의한다면 좋죠. 안 좋다고 이야기할 건 없죠. 다만 이제 이런 이제 부분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치적인 부분이 어떻게 좀 불확실성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하실 때.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요소.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단순히 시장 기대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4분기와 2025년 이후 전망에 대한 경영진의 발언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관세 문제에 대한 엔비디아의 대응 방안과 AI 칩 수요 전망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AI 관련 주식의 강세를 재확인할 기회인 동시에 AI 열풍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엔비디아를 분석하는 이유가 특히 뭐 한국에, 그러니까 해외 직접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또 국내에 있는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좀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또 국내의 반도체 산업을 좀 전망해 볼 수가 있긴 하겠죠.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뭐 제가 좀 정리한 자료도 있긴 있거든요. 실적 관련해 가지고 실적 기반에서 이야기할 것은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네, 지금 방송한 자료는 돈가치 TV에 오시게 되면은 여기 해외 주식 섹션에다가 업로드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던 요 자료, 그리고 제가 뽑아냈던 이제 추정치 이런 이제 계산 공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료 다 있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뭐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네, 여기 돈가치 TV 블로그 링크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 링크 여기 주소 입력하시고 오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 시간은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돈가치 TV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여기 가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가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 가치 투자는 멤버십 종목 리딩 같습니다. 열가지 멤버로 가입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45분이고요. 근데 생방송 시간에 못 오신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 가치 투자이기도 하고 네, 녹화 영상 있으니까 녹화 영상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함께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진행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 장시간 그리고 제가 뭐 이야기 안 해드린 건 없죠. 모멘텀 관점에서는 좀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조금은 다음 시간에는 네, 실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재무제표 좀 살펴보면서 약간 보완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